형제복지원 사건 여러분 다들 잘 아시죠? 오늘이 입추인데 폭염이 과연 끝나기는 할 것인지 더위 때문에 모두 힘든 나날인데요. 지금 연결할 분은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이 뜨거운 여름을 누구보다도 힘겹게 이겨내고 계신 분일 겁니다. 여의도 국회 앞에서 오늘로 274일째 노숙농성을 하고 계신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 모임 한종선 선생입니다. 지금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한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제가 노숙농성 274일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달수로 따져보니까 한 9달 되는 거거든요. 예, 네.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작년 11월 7일 날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들어올 때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11월부터면은 겨울 지나고 봄, 여름, 지금 그렇게 계절이 여러 번 바뀌었는데, 네. 어떻게 지내고 계신 거예요? 노숙농성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한번 네. 장면을 좀 설명을 해주세요. 뭐, 천막, 뭐 이런 거 치고서 지금 거기서 숙식하고 계속 계신 건가요? 예, 그 비닐 천막을 쳐가지고 거기서 이제 먹고 자고 이렇게 하고 있죠. 예. 요즘 날씨 같으면은 이 보통 일이 아닐 것 같은데요. 지금 아스팔트가 뭐 가마솥 같은 그런 열을 내뿜고 또 자동차 열기도 이게 뭐 대단하던데 어떤 네. 상태세요? 이 더위? 매년 그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요. 예. 그 매년 그 여름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너무 뜨겁고 예. 올 여름은 진짜 가장 더웠던 것 같아요. 예. 그 그렇죠. 태양볕 이게 뜨거운 것보다는 지열이 너무 뜨겁게 올라오니까 거기에서 이제 막 몸이 그냥 흐물흐물거려요, 그냥. 예. 그리고 이제 뭐 어디 들어가면은 또 냉방 때문에 이제 오히려 몸이 춥고 나오면 또 뜨겁고 막 이래버리니까 예. 견딜 수가 없어요. 예. 그래도 생각보다는 목소리는 괜찮으신 것 같은데 몸 상태는 어떠세요? 일단 밝게 살라고 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아픈 데는 없으세요? 뭐 이게 그 병명으로 이게 정확하게 나오는 건 아닌데 예. 몸이 좀 많이 다운돼 있죠. 예. 여기저기 쑤시고 뭐 네, 기운이 그리고 없고 뭐 예, 뭐 그렇을 것 설사는 같아요. 계속 하고 있고. 예. 예. 그런데 제가 노숙농성 하고 계시다는 거는 청취자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이렇게 힘든 농성을 계속하고 계신 거예요? 그 형제복지원 사건이라고 하는 것 때문인데요. 예. 그 전두환 정권 때 그 사회정화 사업이란 걸 했잖아요. 예, 예. 그게 국책 사업이었고 그리고 이제 내무부 연령 410호로 이제 불황인이라고 낙인을 찍고 이렇게 사람을 가둬놨었는데 예. 형제복지원 사건은 진상규명도 없이 그냥 사람들을 다 풀어줘 버렸어요. 예. 그렇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저는 저랑 작은 누나랑 아버지랑 이래 전체로 형제복지원에서 생활했으니까 그곳에서 아버지랑 누나가 이제 정신 이상이 걸려서 이제 지금도 정신병원에 있거든요. 예. 그래서 한 25년 그쯤 만에 이제 아버지랑 누나를 찾았는데 정신병원에서 찾은 거예요, 제가. 예. 그래놓고 이제 국가는 저희한테 이제 부양 의무를 떠넘기는 거죠. 그러면은 저는 왜 우리가 형제복지원에 잡혀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이제 예. 궁금증이 생기고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으니 예. 그거에 대해서 진상규명해달라 예.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예. 그때 형제복지원에 누가 끌고 갔던 거예요? 그때 이제 저는 파출소에 있었죠. 아버지가 이제 누나랑 저랑 여기 잠깐만 있어라 하고 이제 나갔는데 그 30분 이내에 이제 차가 와가지고 이제 형제복지원에서 이제 예. 우리를 싣고 가버린 거죠. 예. 형제복지원에 뭐 잡아가고 싣고 가도 무슨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당시에는 저는 아무것도 몰랐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찾고 나서 물어봤더니 아버지가 맡겼다. 예. 그러니까 이제 위탁 종용을 한 것 같아요, 공무원들이. 예. 그리고 나서 아버지는 집에서 TV 보고 있다가 예. 파출소 순경이 잠깐 나와봐라 예. 해가지고 아버지도 차에 실어서 형제복지원에 온 거죠. 그 형제복지원, 예, 형제복지원이라는 곳 가보니까 거기는 뭐 하는 곳이었어요? 거기는 이제
한 소대당 이렇게 분류를 해놨는데 예. 28개 소대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그리고 예. 한 소대에 한 100여 명 가까이씩 생활을 하는데 총 3,500명에서 한 4,000여 명이 이렇게 집단 생활을 하는 곳이에요. 예. 군대식으로. 예. 예. 새벽 4시에 기상을 해서 저녁 8시에 지침을 하고, 그리고 이제 기상을 함과 동시에부터 이제 구타 계속 시작하고요. 기합하고 고문으로. 예. 그런 생활이 일상 반복되고, 그리고 이제 지침 시간에는 이제 성폭행 같은 것들이 이제 늘상 일어나고. 예. 그렇죠. 예. 그때가 몇 살이셨어요? 그때 제가 이제 9살에 들어가서 12살 때까지 있었어요. 9살 때. 9살이면 진짜 어린 나이여가지고 뭐가 뭔지도 뭐 분간은 못할 때였는데. 그렇죠. 무조건 집에 보내달라고 땡깡거리고 울 수밖에 없죠. 예. 그럼 이제 예. 3일 내내 두들겨 맞다 보면은 이제 그 9살짜리도 이제 눈치가 생길 수밖에 없죠. 예. 그때 한 선생님뿐만 아니라 가족들, 뭐 아버지나 누나, 뭐 같이들 교통 많이들 겪으셨을 것 같아요. 네. 예. 예, 뭐, 일단 예. 누나와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그 죄책감으로 인해서 좀 정신 이상이 온 게 아닐까 이런 추측을 해볼 수 있고요. 저는. 예. 누구에 대한 죄책감이요? 그러니까. 예. 그 자기가 직접 아이들을 맡겼다라는 것. 그러니까 어. 국가가 이렇게 그 공부 가르쳐주고 밥 먹여주고 한다고 하니까 예. 아버지도 이제 결국 맡길 수밖에 없었던 것일 것 같아요. 또 그런 이제 과정이 있었나 보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직접 맡긴 거에 대한 죄책감? 자기가 들어와서 보니까 자기도 두들겨 맞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 죄책감이 컸겠죠. 예. 그리고 작은 누나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집에 이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기억이 없어요. 예. 그래서 엄마 노릇하면서 작은 누나가 나를 키워주고 이렇게 했었는데 예. 모성애가 누구보다 강할 거 아니에요. 예. 예. 철도 들었을 거고.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당하는 폭력, 그리고 강제노역 그리고 이제 폭행, 성폭행 뭐 이런 것들이 있었을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못 견뎠던 것 같아요. 예. 그때 겪었던 그 복지원 안에서의 참상, 이게 말이 복지원이지 사실 이게 복지원이 아닌 건데, 네. 거기서 겪었던 참상, 뭐 평생 따라다니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런 걸 여쭤보는 게 참 상처를 들추는 거일 수 있는데, 네. 그래도 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일단 저는 그 물고문을 당했던 게 제일 기억에 남아요. 물고문이요. 네. 뭐를 얘기하라고 굳이 고문까지 했던 거죠? 무슨 뭐 자백 받아낼 게 그런 게 있었나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제 영재국조는 단체 기합이나 뭐 단체 그 폭행이나 뭐 이런 게 돼 있는데 예. 조장의 기분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날. 예. 그리고 소대장의 기분에 달려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중대장의 기분에 달려 있는 거고, 더 위로 올라가면은 원장의 말 한마디에 모든 게 달려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한 번은 지침 시간에 그 형제원에서 27소대 있을 때 빨래 더미 위에서 제가 놀고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예. 지침 시간에는 자유 시간이니까. 그런데 이제 그날 조장이 아마 소대장한테 좀 혼났던 것 같아요. 예. 그러더만 이제 제가 타켓으로 걸려서 세면장으로 끌려가서 한겨울에 그 이제 처음엔 뺨때기 맞고 뭐 이렇게 맞다가 제가 이제 잘못했다고 막 비니까 그냥 이제 그게 더 기분 나빴는지 아무튼 옷 홀딱 벗겨놓고 손발 묶어놓고 이제 찬물을 계속 끼얹는 거죠. 예. 그래갖고 이제 그 물고문의 그 기억으로 인해서 지금도 한여름에 찬물로 샤워를 못해요. 예. 그리고 이제 찬물이 몸에 닿으면 이제 몸이 아프다고 해야 되나? 예. 그런 느낌도 있고, 그리고 이제 성폭행 당했었던 그런 기억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니 해도 그 누나가 이렇게 예. 그 다른 소대에 놀림 당하고, 그리고 23소대 조장 여자들한테 끌려가면서 예. 나가는 것들이 내 기억 속에 다 남아 있다 보니까 예. 그런 게 괴롭죠. 예. 성폭행이 있었다는 얘기도 여러 번 하셨는데 그때 그러니까 여성들도 거기 갇히고 이제 그랬던 겁니까? 여자 소대요? 예. 그러니까 성폭행을 이제 누가 당했던 걸
동성 간의 성폭행. 아, 동성 간에요? 네, 같은 소대에 이제 힘 있는 사람들이 힘 없는 소대원들을 이제 성폭행하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 이제 멀쩡한 사람들을 다 가다버린 거잖아요. 예, 예. 내무부 운영 410%.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갇혀 있는 와중에 이제 형제복지원이라는 곳이 12년 동안 변함이 없었잖아요. 사람이 맞아 죽고 실려 나가도 예. 살인을 한 사람이 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의기양양해지고 막 이렇게 돼 있다나 보니까 예. 아 여기에서는 성폭행 같은 걸 해도 어디 잡혀가는 예. 게 없다라는 게 인식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약자를 상대로 많이 그렇게 예. 당했었죠. 그 당시 원장이라든가 좀 책임 있는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그 이후에 뭐 처벌 같은 거 제대로 받았나요? 아니요, 그 처벌이 전혀 안 됐죠. 아시다시피 지금 일반 사람들이 형제복지원 사건이라고 알고 있는 것은 부산 형제복지원이에요. 예, 예. 예. 그런데 박인근 원장이 징역 2년 6개월 받은 것은 예. 울산에서 그 단목 목장이라는 것을 다시 하나 더 만들기 위해서 예. 형제복지원에 있는 사람들을 끌고 가서 울산에서 강제노역하다가 한 명이 맞아 죽은 사건으로 인해서 그걸 김용원 검사님이 울산에서 수사하는 과정에서 예. 드러난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 울산 사건으로 2년 6개월 받은 거예요. 그리고 박인근 원장이 구속당함으로 인해서 박인근 원장을 그 빨리 사회로 빼주려고 예. 부산시청과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가 외압을 행사해서 형제복지원을 폐쇄를 시킨 거예요. 예. 부산에 있는 것. 예. 불황인들이 얼마나 사회로 나가면 무서운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돈 한 푼 안 주고 폐쇄를 결정해갖고 내보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부산에 이제 돈 한 푼 없는 사람들이 우르르 나오니까 부산 시민들이 공포에 질려버렸던 거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다시 형제복지원 원장을 빨리 빼주고 불황인들을 다시 수용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형성되게끔 이렇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예. 네. 한 선생님은 그 이후에 어떻게 사셨어요? 형제복지원에서 나와서 사회에서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게 뭐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예, 저도 그 87년도 때 형제복지원 폐쇄되고 그 서울 소년의 집이라는 고아원으로 다시 전원 조치돼서 생활했는데요. 예. 그때가 몇 살이죠? 그때가 12살이었고 그러네요. 예. 초등학교 6학년을 졸업을 못하고 또다시 갱생원으로 넘어가서 용접 자격증을 따고 사회를 나왔죠. 예. 그리고 나서 그 사회 나와서 이제 사출기에서부터 이렇게 일을 하다가 거기에서도 쫓겨나고 구두공장에서 이제 취직을 했는데 예. 거기에서 3년 약간 넘게 일을 했던 돈을 사장님 이름으로 적금을 부었거든요. 예. 제가 주민등록증이 없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사장님이 네 돈이 어딨냐 하면서 형제복지원에 다시 보내기 전에 그 10만 원 줄 테니까 이거 갖고 가서 일하라고 하더라고요. 예. 네, 형제복지원에 다시 잡혀갈까봐 도망치고 이렇게. 돈은 다 뺏겨버렸네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불량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던 거죠, 상황이. 예. 그리고 나서 아르바이트를 한다라고 해봐야 뭐 배달이라든가 신문 배달, 뭐 전단지, 그리고 하물며 그 시체 닦는 일이라도 하려고 막 돌아다니고 막 그랬었죠. 예. 노가다는 다 해보고. 예. 네. 예. 사는 것 자체가 정말 힘겹게 이제 버티는 뭐 그런 이제 나날들이었을 것 같아요. 예. 네. 진상 규명하고 또 뭐 피해 입은 거에 대해서 뭐 나라가 해주든 누가 해주든 보상도 하고 좀 이래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지금 노송농송 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보상이라는 개념보다는 제가 이걸 활동을 지금 7년째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 피해 당사자로서. 그런데 이걸 알면 알수록 보니까 이건 보상 차원이 아니라 배상 차원으로 가야 된다는 게 배상.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예. 보상이라는 것은 사실 그 어떠한 일에 대해서 그 사과를 전제하지 않고 주는 금액을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배상이라는 것은 최소한 같은 금액을 준다 하더라도 첫째 조건이 그때 그렇게 일을 벌렸던 거에 대해서 죄송하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 하면서 반성과 사과를 동시에 하면서 주는 것이 그 배상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는 피해를 입었고
잘못을 저지른 대상을 아니까 그 대상은 사과를 하고 주는 게 맞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렇게 바로 국회 앞에서 9달씩이나 노송농성하고 계신데 그런데도 이거 뭐 들어주는 사람이 전혀 없나 봐요. 해결이 왜 이렇게 안 되고 있는 거죠? 일단 저는 법이 만들어져야지만 이게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일단 현행법으로는 형제복지원 사건을 손을 못 대니까 특별법을 통해서든 아니면 과거사법을 통해서든 진상규명을 통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서 국회 앞에서 이렇게 시위를 하고 있고요. 예. 그런데 이제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라면 여야가 합의를 해서 이렇게 통과가 될 수밖에 없죠. 예.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진선미 의원님이 특별법을 추진했었고, 예. 그러나 이제 자유한국당이나 다른 여당이나 야당이나 그쪽에서 상임위 안에서 법을 통과를 시켜주지 않으니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를 못했던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요번에 정권도 바뀌면서 자유한국당도 6.13 지방선거에서 민심을 읽었을 거라고 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냥 이렇게 반대만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고, 예. 꼭 법을 통과시켜서 진상규명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 바로 국회 앞에서 농성을 하고 계시니까 네. 거기 오가는 국회의원들 뭐 네. 눈길 줄 법도 하고 관심들 가질 법도 한데 국회의원들 반응은 어떤가요? 일단 국회의원님들이 이렇게 직접 마주치거나 이렇게 하면 전부 다 이 사건 꼭 해결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빠른 말은 해요. 예. 그러나 이제 정작 자기 상임위에서는 통과를 안 시키고 있죠. 예. 그래서 그런 이중적인 모습에 대해서 화도 나고 하지만은 지금 당장에 그들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게끔 피해 당사자로서 앞에서 농성하면서 이야기를 계속 꾸준히 해야 되고, 예. 그리고 국회의원님들이라고 저는 무조건 다 싫어하거나 좋아하거나 또 하지도 않아요. 예. 그냥 그들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할 뿐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뭐 정말 아주 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좀 극한적인 상황과 이제 싸우고 계실 것 같은데 아무쪼록 지금 요구하시는 거 좀 빨리 잘 좀 풀리고 매듭이 지어지는 그런 때가 네. 오기를 함께 또 기다려 보겠습니다. 예, 오늘 아주 힘든 상황에서도 시간 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 모임 한종선 선생이었습니다.